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 지났던 길 한복판에 있던 전봇대 때문에 드나드는 차량들이 불편을 겪던 현장.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지시를 내려 이곳에 전봇대를 뽑아냈다. 그제 이명박 당선자가 열악한 기업 환경의 대표 사례로 지적한 대불공단의 전봇대가 오늘 뽑혔습니다. 전남 영암군 대불공단의 한 사거리. 한국전력 직원들이 겨울비 속에 전신주를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전신주 이전에 걸린 시간은 불과 5시간. 당초 이 전봇대는 이 자리에 여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 전봇대 때문에 차량의 그 블록 이동에 지장이 있다고 아마 지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봇대를 지금 현재 위치해 있는 이쪽으로 지금 옮긴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더 큰 대한민국.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을 되돌아보는 대장정 영상실록. 7부에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 선진화를 통해 선진 인류 국가 도약의 기반을 다져왔던 이명박 정부의 행보를 따라가 본다. 이 아래 일사불란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을 선포했다.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 해인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임기 동안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선진 인류 국가를 향한 개혁을 꾸준하게 이어왔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대다수 국민이 잘 사는 더 큰 대한민국, 바로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이명박 정부는 신발전 체제의 5대 국정 지표 중 하나로 활기찬 시장 경제를 천명하고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규제 개혁을 이어나간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환경에서 기업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을 검토하고 개혁을 이뤄나갔다. 우선 기업 규제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출자 총액 제한 제도를 폐지했다. 출자 총액 제한 제도란 회사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시기별로 당시의 경제 여건과 정책 목표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겪어왔다.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3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출총제 폐지 추진이 발표된다. 그리고 2009년 2월 공청회를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 2009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달 25일 시행하기에 이른다. 출총제 폐지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며 환영했다. 실제로 2009년 하반기에는 설비 투자가 플러스로 전환됐고 2010년에는 민간 30대 그룹의 투자 실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활기찬 시장 경제를 향한 또 다른 노력은 수도권 규제 합리화다. 글로벌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입지 규제를 기반으로 하는 수도권 정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수도권의 성장 잠재력은 계속 저하되고 있었다. 이것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 약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요소였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수도권의 집중 완화와 지역 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갔다. 정책 지구내 산업단지는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 규제 대상에서 배제해
체계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도권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 첨단 산업 등에 대한 규제도 전략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오염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연보전 권역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자연보전 권역에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것은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었다. 늘 생각해 변화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와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뜻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활발한 창업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벤처붐 이후 창업 업체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상황. 이명박 정부는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창업 절차 간소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설정해 추진해 나갔다. 환경의 유해성 여부를 판단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굉장히 유해한 목적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중심했던 겁니다. 창업 절차와 관련돼서 그동안의 그 걸림돌로 돼 있던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입니다. 원스톱으로 기업의 애로 해결을 지원하는 온라인 기업 애로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5천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자본금 제도의 폐지, 또 각 기관의 전산망을 연결해 법인 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재택 창업 시스템의 구축 등 창업 절차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개선의 노력을 통해 창업 및 공장 설립 비용은 크게 절감됐고 기간은 크게 단축됐다. 이를 통해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기업 환경 평가 순위 또한 크게 상승했다. OECD 국가 중에서는 2007년 30위였으나 2011년에는 8위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작한 또 다른 노력은 금융 분야의 개선이었다. 1997년 말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이 개선된 우리 국내 은행들이 글로벌 수준의 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금융의 실물 경제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 산업을 독자적인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취임 초기부터 대대적인 금융 규제 개혁을 추진했고, 지나치게 엄격한 금산 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산업자본의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사무투자 전문회사 관련 규제도 완화했다. 또한 규제 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은행 지주회사의 자본 확충 경로가 다양해져 은행의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정부 소유 은행의 민영화 또한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과 함께 공기업 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강력한 경영 효율화로 공공기관의 기초 체력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의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원 감축과 통폐합, 민영화 등의 강력한 경영 효율화를 단행했다. 강력한 선진화의 노력은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부가가치 창출 노력과 선진화 정책에 힘입어 공기업의 노동 생산성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이후의 증가폭은 25%를 기록한 민간 기업의 수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공공기관의 선진화 내용에는 각 기관 간 기능 중복 등의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한 통폐합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1993년 최초로 논의가 시작돼 15년 만에 통합 출범에 이른 토지주택공사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과거 토지 문제와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었으나 동일 사업 중복 투자, 경쟁적 택지 개발에 따른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있어왔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국가적 비효율을 제거하고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해 2006년에 폐기됐던 통합법안을 2008년 10월에 다시 발의해 2009년 4월 국회를 통과. 같은 해 10월 1일 토지주택공사가 출범하기에 이른다. 선진화 개혁은 농업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50년 만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1차로 2009년도에 농협중앙회 지배구조를 바꾸는 1차 농협법 개정을 했고요. 2011년 3월 2일 날 2차 농협법 개정을 거쳐서 올 3월 2일 날 농협중앙회를 출자자인 농협중앙회와 경제 쪽을 총괄하는 농협경제지주, 그리고 금융 부분을 총괄하는 농협금융지주, 이런 체제로 구조를 개편하게 됐습니다. 농협 개혁의 핵심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였다. 기존의 1중앙회 체제를 2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사업 영역별로 경영을 분리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를 통해 농협은 회원조합과 농업인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경제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협은 산지 출하 물량의 50% 이상을 책임 판매하는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근거리에서 농산물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판매 농가는 소득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인들이 생산해내는 농산물을 농협중앙회가 책임지고 팔아줌으로써 농업인들의 출하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고요. 또한 중앙회로 이렇게 경제사업을 묶어서 가게 됨으로써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대형 유통업체하고 이렇게 직접 교섭을 하게 됩니다. 농업인들에게는 수출 가격을 올려주고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을 낮춰주는, 그래서 저희들 예상으로는 적어도 한 2조 원 이상의 농업인들의 수출 가격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고 1조 원 정도의 소비자들의 지불 가격에 감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사 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선진 노사 문화를 만들어 상생과 협력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해 나갔다. 그 첫 번째 결실이 바로 노조법 개정이다. 2008년 10월 29일 노사정위원회 내에 전임자, 복수노조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위원회를 발족한다. 전임자, 복수노조는 노사와 정치권의 이견으로 지난 13년간 풀지 못한 해묵은 과제였다. 한국노총 등의 노동계는 2009년 8월 말부터 경영계 대표와 연쇄회동을 가졌고 노사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 이후 거듭되는 밤샘 교섭과 협상을 거쳐
2009년 12월 4일 극적인 노사정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이 합의안을 바탕으로 비로소 노조법이 개정된다. 이를 통해 조합원이 중심이 된 성숙된 노사관계, 노조의 역할 강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을 경쟁과 책임, 협력과 상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타임오프제, 다시 말해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노사관계의 틀을 상생 협력으로 바꿔나가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체 영역이지 행정당국이나 입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타임오프제는 시행 초기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며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12월 말에 조사된 타임오프제의 도입률과 법정 한도 준수율은 100%에 육박한다. 시행 초기의 진통에 비해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된 후 세 차례나 미뤄졌던 복수노조의 설립도 14년 만에 허용됐다. 지금껏 단일 노조가 누려왔던 독점적인 지위가 사라지고 현장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노조 활동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노사관계는 안정세로 전환된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 분규 및 근로손실 일수 등 노사관계 지표가 이전 정부에 비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휴일이나 늦은 밤에 감기약 등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 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명박 정부는 약국 외에서도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2년 5월 이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소화제나 감기약, 파스 등 총 13개 품목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등에서 11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접근성이 좋아서 참 구매하기 쉬운 것 같고요. 또 주말이나 이렇게 밤 늦게 있잖아요. 문을 닫잖아요. 약국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구입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보건의료 분야의 산재에 있던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보건의료 제도를 만들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 중 하나였다.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보건의료 분야에도 변화의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과잉 진료를 유발하는 의료 공급 체계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보건의료 수요자의 편익 증진과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선진화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갔다. (2012년 4월에는) 일괄 약가 인하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6,500여 개의 보험의약품 가격이 평균 14% 낮아졌고 국민의 약값 부담이 매년 1조 7천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백내장이나 편도수술 등 7개 질병군에 관해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기존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던 항목도 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의 진료비가 평균 21% 줄어드는 효과를 이뤄냈다. 정부는 포괄수가제의 확대 시행을 의무화하면서 동시에 병의원에 의료의 질 점검표를 작성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진료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포괄수가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적정 진료가 확산되어 불필요한 진료 행위가 줄어들고 진료비 투명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개혁의 또 다른 성과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다. 의약품 리베이트란 의약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접가성, 대가성 경비를 말한다. 이러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비용은 결국 최종 소비자인 환자, 국민에게 전가된다. (2010년 2월 16일) 정부는 리베이트에 의한 거래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한 방안을 발표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한다. 리베이트를 제공하던 쪽만 처벌하던 것을 리베이트를 받는 쪽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은 2011년도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베스트 10 중 8위로 선정됐고 2012년 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3.4%가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해 높은 효과를 입증했다. 의료 분야의 또 다른 숙제 중 하나는 바로 환자와 의료인 사이에 일어나는 의료 분쟁이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1989년 69건에서 2010년 871건으로 13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 회복을 통한 건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2011년 3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23년 만에 제정, 2012년 4월 8일에 시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문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대신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사고 감정과 의료 분쟁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할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이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기구로 설립됐으며 조정 중재원 내에 의료 분쟁 조정위원회 및 의료사고 감정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다. 이후 일일 평균 약 150여 건, 12월 말 현재까지 총 26,831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선진화 개혁과 함께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도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7월부터 교통신호와 도로 운영 등의 교통체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한 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했다. 1단계 전멸신호 확대를 시작으로 우측 보행 등의 과제를 실시하고 2010년까지 총 19개 과제를 3단계에 거쳐 개선해 나갔다. 이곳은 강남구에 위치한 면허시험장.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된 후 운전면허 응시생들이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수능시험을 마치고 대학 입학까지 남는 시간을 활용해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학생들까지 늘었다. 그동안 S코스나 T코스 등 응시생들을 힘들게 했던 11개 항목이 정차 상태 기기 조작과 운행 상태 기기 조작 단 2개 항목으로 줄었다. 덕분에 대부분의 기능 시험은 5분 안에 끝난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주시등을 켜세요. 14호차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난이도는 옛날 같은 경우는 주차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주차하는 경우도 없어졌고 비용도 싸져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편안히 잘 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기능시험 축소와 함께 운전 전문 학원의 의무 교육 시간도 줄면서 면허 취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됐다. (2012년 11월부터는) 도로주행시험 코스가 4개로 늘어나고 채점관 대신 내비게이션이 주행 코스를 안내하는 등 시험 방식도 바뀌었다. 채점관이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점수를 입력한다. 그 결과는 시험장 전산망에 자동 송출된다. 이를 통해 사후 수정 시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타블렛 PC를 차량에 장착해서 종전에는 그 타블렛 PC를 이용하지 않을 때는 종전에는 2개 코스를 수험생들이 암기를 하고 2개 코스를 운전을 했으나 타블렛 PC에 의한 방법으로는 내비게이션에 의한 길 안내를 받아서 4개 코스를 이동하게 됩니다. 그 운전하는 기간 동안에 전자 채점에 의해서 채점이 됩니다. 과거에는 수기로 했었는데 지금은 태블릿 PC로 하니까 공정성 면에서나 아니면은 뭐 정확성 면에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실제 도로주행 능력 위주의 테스트 시행으로 신규 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율도 36.6%나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는 국정의 핵심 가치로 공정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8개의 중점 과제를 발표한다. 이명박 정부는 공직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전관예우의 폐해를 척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게 된다. 공무원 기관과 관련된 2011년 7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퇴직 공직자의 법적 취업 및 수임 행위에 대한 사전 점검, 그리고 건전한 공직문화 정착을 유도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로 병역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사회 지도층의 끊이지 않는 병역 비리 문제로 병무 행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현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2011년 4월) 병무청에서는 공정한 병역 이행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사회 지도층을 대표하는 단체는 물론 스포츠와 대중문화단체가 대거 참석해 공정한 병역 이행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후 2012년에는 병역 페어플레이 선언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며 공정한 병역 이행에 대한 붐을 조성해 나갔다. 병역 명문과 시상식을 직접 주관해 주시기 위해서 바쁘신 특히 오늘의 주인공들이신 병역 명문가 여러분과 모범영사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수상에 대하여 축하를 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마다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병역 면문가 찾기 사업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아들까지 총 3대 가족 모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는 사업이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으로 현재까지 1363가문이 선정됐다. 지난 2011년 3월 국세청에서 열린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국세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곧바로 수익 금액이 7억 5천만 원 이상인 고소득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성실 신고 확인제가 도입됐다. 2012년 한 해 동안 5,300여억 원의 추진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또한 상습적, 지능적인 고액세금 체납자들을 관리하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이 창설된다. 공정세정 실현을 위한 그림은 성서! 이를 통해 2011년 한 해 동안 총 1조 7,200억 원에 이르는 징수 성과를 이뤄낸다. 국회에서 도입된 이후에도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을 했고요. 그 이후에 금년 6월 달에 처음으로 약 7만 명 정도의 납세자들이 성실신고 확인 제도를 통해서 신고를 시행했습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양극화 해소와 기업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발표로 이어진다. 바로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추진 대책이다.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 동반 성장 전략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등을 골자로 관련 법령들을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를 제정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기업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민간협의체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한다. 제1대 정운찬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기업 대표 9명, 중소기업 대표 9명 등 총 25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 직영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라든지 기술 탈취라든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라든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생법, 하도급법 등을 개정해 왔고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걸 출범했고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약 82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는 56개 대기업들에 대해서 동반성장 실적을 평가하고 발표하는 동반성장 지수를 산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첫째로 제조업 분야의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향후에는 서비스, 금융 분야까지 그 범위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올바른 역할 분담을 위한 기준을 제안한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기구입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에도 동반성장이라는 위원회라는 건 없습니다. 또 중진국에도 물론 없습니다. 처음에 출범할 때는 대기업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와 같은 걸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자라는 거,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자라는 거,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접점을 모색해서 같이 잘 나가자라는 거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계와 우리 위원회의 관계가 긴밀해졌고 또 뭐 좋아졌다 이렇게 자평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기업 현장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다. 거래 공정성이 향상되고 기술 보호 비율 또한 향상됐다. 수위탁 기업에 대한 협력도 약 10% 정도 향상됐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발걸음은 고용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능력과 성과 위주의 고용문화 정착, 고졸 학력으로도 수행 가능한 일자리의 발굴, 그리고 고졸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해 학력 차별이 없는 열린 고용사회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채용희망기업과 취업희망학교, 그리고 고용센터 간의 MOU를 체결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밀착형 지원 실시, 약 2,500여 개의 일자리가 확보됐다.
소중한 꿈이 커가고 있는 이곳 빵 공장 예그리나. 아침 8시에 문을 열어 오후 5시까지 달콤한 빵들이 이곳 제빵사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 하루에 1,500개 정도. 빵은 각 계열사의 식당에 납품된다. 이곳에서 빵을 만드는 이들은 손짓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들이다. 서로 도와주고 즐겁고 보답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조금은 남다른 이들의 특별한 빵 공장 예그리나는 S사의 차별 없는 열린 고용, 나눔과 상생의 의지에서 시작됐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으로 운영 중인 예그리나는 공장 설비의 75%를 정부 지원을 통해 만들었다. 지금 제빵 파트에 9명의 인원이 아침 8시 티타임을 시작으로 해서 오후 4시 반, 5시까지 일을 하는데 특별한 장애, 비장애를 가리지 않고 채용에 있어서 열린 채용을 하고 있고. 정부의 지원으로 편견 없는 행복한 일터로 자리 잡은 이곳. 오늘도 밝은 미소로 빚어내는 예그리나의 빵 속에는 어떤 빵보다 달콤한 희망이 담기고 있다. 앞으로 빵 기술 많이 배워서 제빵사 되고 싶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정관예우를 금지를 하지만 대신 또 그 사람들이 공직생활 동안에 축적했던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로비스트법을 마련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무조건 부정적인 통제 방법보다는 긍정적으로 활용하면서 정관예우성 어떤 그 인사라든지 관행은 없애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 양극화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오랜 시간에 거쳐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문제로 대두됐듯이 앞으로 이것을 치유하는 과정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말하자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건실하게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같이 가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동반성장의 철학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이 되고 그것이 이제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 이것을 이제 다른 나라에도 전파하는, 그래서 동반성장 그 자체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국가의 성장과 발전은 시스템의 개혁과 외적인 성장이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가능하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이 선진 인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시스템 개혁의 발걸음을 이어왔다. 미래를 향해, 희망을 향해 달려왔던 시간들. 이제 우리는 이명박 정부와 함께한 지난 5년의 시간을 딛고 일어나 더 큰 대한민국을 향한 새로운 여정, 그 출발점에 다시 섰다.